얼마 전 우리나라의 모 정부기관에서 무인 자동차를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술력 홍보용으로 개발해 보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나는 학자적 양심과 실무에서 보고 겪은 바를 토대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흉내내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테슬라나 구글도 무인 자동차를 완성한 건 아니죠. 테슬라는 2단계 정도의 어댑티브 크루징과 몇 가지 주행규칙 루틴으로 제한된 구간에서 일부 손을 놓고 운전하는 쇼를 시연하는 것이고, 구글 같은 IT 개발 회사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실험적 연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자동차 무인 운전 기술 개발을 벌써 70년째 도전 중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고, 사람이 핸들을 손에서 놓고 컴퓨터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자율운전이라고 둘러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더욱 민감한 조건이 따릅니다. 언론의 호도 속에 자율운전 승용차의 기술이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는 있으나 진실은 다르죠. 일부 구간을 통제하여 제한적으로 자율운전처럼 보이는 승용차를 시연하는 정도는 이미 20년 전부터 얼마든지 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폐쇄된 공간인 공장이나 항만 또는 자동창고 같은 곳의 물류 운반용 운송기기들은 이미 수십 년째 무인 자율운전 기능으로 공장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공공도로를 달려야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 일정 구간을 계획하여 보행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도로 표식과 무인운전 가이드 장치를 정확하게 시공하면 무인운전 자동차를 구현한 것처럼 연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운전 승용차가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개방되어 있는 기존의 공공도로를 스스로 자율주행하려면 자동차의 판단 알고리즘이 사람 수준 또는 사람 이상의 상황 판단력을 가져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해 도덕적 판단 기준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면할 만큼 정확해야 하며, 법과 제도가 무인 자율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는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오작동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런 모든 상황을 모두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국가기술력 홍보용으로 뭘 하려들지
않아도 외국에서 찾아와 서로들 취재해 갈 겁니다. 자율운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학기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 왔지만 지금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자동차를 이해하는 과정에 기술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헛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주고 싶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대략 15년 전쯤에는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회사에 인턴십 과정을 거치는 졸업반 학생 수준의 레벨에서는 무일운전 기술이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달라졌고 무인운전 기술의 유행도 그 약효가 다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와 도로 시스템에 관련한 디자인 아이디어들은 지면의 주행 기술과 공중부양 기술을 복합한 스카이카 레벨의 공중을 달리는 자동차를 많이들 생각하는 시대죠. 그런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들은 비행기 역사와 합쳐서 생각해보면 무인운전 자동차보다 더 오래된 도전 과제입니다. 수직 이착륙 비행기와 자동차의 결합 아이디어는 애들 공상과학 만화에서부터 SF 블록버스터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프로덕션 디자인 영화 소품이 된 지 벌써 한 10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보면 공공의 도로상에는 아직도 100%가 유인 운전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으며 폐쇄가 잘 되어 있는 철도도 사람이 함께 탑승하는 반자동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올해 또는 내년에 자동차 회사 입사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 수준에서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상의 작품이나 현장 실기시험에서 뭘 그리고 무슨 디자인 이념의 표현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의 경영을 판단하는 지위는 아니므로 신입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업무를 시켜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싹수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 스케치의 표현 기교와 렌더링 솜씨가 좋으면 호감을 얻게 되고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깊이가 깊기까지 한다면 입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컨셉은 공상과학을 해도 되고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들이 이미 다 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표현해도 됩니다. 디자인 신입사원의 시험 보는 실기 내용이 당장의 현장에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문제로 내는 건 아닌 거죠. 제 강좌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지식과 이념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뭘 알고 그리는 그림하고 뭘 모르고 그린 그림은 전문가들의 눈에는 단번에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셰시 구조와 전기 배터리와 모터의 규격과 형태,
레이아웃과 인체와 내부 탑승 공간의 인간공학적 논리 같은 게 정확하기만 하다면 그 차가 자율운전 자동차건 초음속 이동 물체건 상관없이 과학적, 기술적 논리와 지식의 깊이를 알아보고 일단 실기에서 합격을 하며 면접 단계로 넘어가 실제로 질문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적 표현 사항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관심의 포인트를 바꾸어 표현의 주제를 생활로 돌려 자동차를 사용하는 유저와 자동차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 표현하는 것도 좋은 접근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쯤은 아티스트가 되어 인류의 문명과 예술의 결합을 보기 좋게 표현하는 미술적 기교를 발달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림도 멋지게 그리고 스케치도 정확하며 인간공학적 요소에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했고 기계의 기구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상태의 디자인 스케치를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관련된 요소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디자이너의 언어로 해석하여 디자인 스케치에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운전 생리와 심리, 적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형태로 직관적 표현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상호 관계는 인터페이스의 형상이나 조작 방법이 인간과 잘 매칭되도록 연구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디자이너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디자이너의 실기 능력이므로 핸드 드로잉 능력을 잘 연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피력하는 데는 학생 시절에 진행한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많은 것을 대신하므로 일단 보기 좋고 의미 있는 형태를 도출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컨셉과 조형의 이념에 대한 부분은 미학과 사회학을 잘 융합하여 듣기 좋은 단어로 잘 포장해야겠지요. 여기에서 듣기 좋은 단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유행에 편승하는 얄팍한 이야기보다는 참신하고 교훈적인 말을 잘 골라야 할 것입니다.